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청문회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망신주기용 현장 조사라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 내일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일주일에 2차례씩 열리고 있죠. 이제 내일이 6차 변론입니다. 내일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예. 뭐 의원들을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오늘도 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그 주장이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예. 사실 그게 핵심이라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일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그 수방사령관과 또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를 예로 볼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뚜렷한 물증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할 공산이 크고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것을 이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함께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이 내일도 그러니까 결국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뭐 끄집어내라 그 표현은 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부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라라는 그런 의미와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해라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할지 또 곽 전 사령관도 증언이 또 미묘하게 달라질지 주목되는 부분이죠. 예,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어제까지는 2시에 열렸는데 예. 내일부터 다음 주 2차례가 또 있어요. 이제 8차까지 끝나는 건데 날짜가 13일까지 변론길이 잡혀 있는데 예. 곽종근 전 사령관과 달리 모르죠. 내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동안 했던 발언과 일관되게 할지. 어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기존의 그 진술과 동일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어제의 경우에 이제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답변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영이나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죠. 예. 이 사람들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당히 달랐어요. 그 답변을 안 했는데 어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제 얘기입니다. 이건 내일 얘기는 이제 우리가 봐야지 알겠고 예. 어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문영배 재판관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때 변호인이 있었느냐? 있었다. 오늘 헌재 여기 나왔느냐? 나왔다. 그 얘기를 대단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방사령관이 이제 거부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형사재판 중이니까 여기 사령관들이 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발언되면 그게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답변을 거부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장에 있는 사실들을 지금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무리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로 보여요. 문영배 재판관의 그 질문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이 곽종근 사령관에 나와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 그동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게 상당히 허물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도 대단한 뭐 상당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제는 답변들을 많이 거부했기 때문에 두 예. 사령관이 큰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근데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 차장은 그 사람도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 싹 다 잡아들여라. 체포 지시 받았다. 이런 얘기들 똑같이 했는데 내일 곽종원 전 사령관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또 달릴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론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예. 홍장원 전 제 1차장 예. 상당히 어제는 팩트가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돌변을 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홍정원 제1차장의 그 한겨레 신문 인터뷰였어요. 그게 뭐냐면 싹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목적어 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내용을 자기가 받아 적었는데 이 부분이 자기가 마치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하나 우원식, 이재명과 함께 한동훈도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한 취지로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다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보도를 보면서 이게 또 여러 언론이 또 받아쓰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히 거기에 그 분노를 느끼면서 입장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그 반박도 했습니다마는 목적어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밝혀진 일입니다만 본인이 윤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직접 누구를 잡아들여라고 하지 않고 그 명단은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이 불러준 걸 적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에서도 문형배 소장대행이 하나하나 물어봤다고 했는데 어제는 홍장원 전 1차장을 대상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또 조목조목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단을 본인이 직접 쓴 게 맞느냐. 수첩에 나온 그거 말이죠. 그 명단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홍장원 전 1차장이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내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공소장에는 검찰이 다 그렇게 써서 넘겼다고 하지만 지금 그 앞선 두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입장 때문에 이 진술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또 중요한 발언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예의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 하니까 저도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게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격려차 전화했다. 근데 10시 반인가 33분인가 계엄령이 선포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의 통화는 10시 53분이에요. 그럼 계엄 선포돼가지고 병력이 진입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선관위 이미 갔고. 근데 그 상황에서 10시 53분에 국정원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의아한 점이 있고 또 하나가 조태영 원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정원장. 통화했는데 조태영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말이죠. 조태영 원장한테 아직 미국에 안 갔습니까? 내일 갑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조태영 원장이 한국에 없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했고 격려차 전화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씀 첨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차 변론 증인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다 재반박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좀 검찰 진술과 동일한 입장을 이야기를 할지 또 다른 입장을 이야기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다다음 주 19일 2시로 정해졌고요. 국회 측에서는 내란죄를 다루지 않고 위헌 여부만 따지겠다. 또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없다. 빠르게 심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윤 대통령 심판 직전에 형사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해서 이게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걸 빼야 또 신속히 심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다만 이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탄핵을 빨리 심리하지 않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받아들이기 위한, 빨리 임명시키기 위한 그런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성격이 전략적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것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 탄핵이 더 위중하다. 그러나 그것을 40일가량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이제서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는 또 직전에 또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 대한 공세를 부담을 느꼈던 간에 그러니까 이게 40일가량을 손도 안 대다가 이제 와서 또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이제 그 또 내란죄를 좀 빼겠다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지금 헌재가 이게 좀 악의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것부터 빨리 결론을 내줘야 돼요.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든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헌재에도 반 이상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교수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대행의 대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권한 대행이에요. 최상목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흠결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저는 뭐 헌재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뭐 비판받을 구석이 있으면 비판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뭐 박 평론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딱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민주주의의 보루가 사법부예요. 보세요. 지금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게 국회였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수의 행포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다수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87년도에 구차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결로 통과되더라도 헌법 개정도 말이죠.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 다른 건 입법으로 다 되는데 지금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서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 이른바 탄핵 소추권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를 못 믿겠다라든지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헌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여권에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민이 합의한 그 결단이 헌법재판소인데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만약 모든 걸 부인한 말이야 아무도 결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법원, 그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재판에 대해서 유리하면은 존중한다고 그러고 잘못되면 비판하고 비판할 수 있죠. 그 최근의 움직임은 거의 불복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의 그런 과격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 목사란 분은 싹 쓸어버린다, 휩쓸어버린다 말까지 했어요. 그 취지를 또 다 달리 부인했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다 알 겁니다. 아마 어느 목사인지. 이렇게 된 말이죠. 민주주의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원론적인 말씀드리는 건데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결정 내려줍니까? 그럼 광화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민들이 결정 내립니까? 그건 아니죠. 전 따라서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절차적 문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헌재 100%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하다. 헌재에 대한 이 흔들기가 과하다. 제가 이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팩트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 건의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건국 이래 50번인데 2년 반 동안 29번을 해서 13개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헌재가 그러면 그 탄핵을 국회 다수당이 법에 따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심리를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딱 4건을 심리해서 결과를 냈는데 2명의 검사는 300일 가까이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심판이 공정하게 휘슬을 불어야지 그 납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오프사이드를 부는데 우리는 명백히 오프사이드 같은데 심판이 안 불면 그 심판을 신뢰 안 하게 되잖아요. 제 얘기는 제발 그런 숫자적으로 왜 이런 걸 안 해주다가 이걸 하지? 자꾸 이런 의구심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최근에 탄핵 반대의 여론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헌재가 지금까지 이런 거를 클리어라고 우리가 게임에서도 표현하잖아요. 자꾸 쌓아두고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 물론 중요해요. 중차대합니다. 위중해요.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안 한 것들이 많고 소위 처리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국민들이 많다. 이 점은 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할 얘기 많은데 예.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끝이 없을 것 드려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조특위가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했는데 결국 무산됐거든요. 야권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좀 규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비협조적인 줄 알고 갔겠죠. 지금 대통령이 그 공수처수사다 거부했었고 예. 검찰의 소환 요구 응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변론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구치소 찾아가서 거기 응하겠나요? 응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절차예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지금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라서 그걸 그냥 법원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청문회도 뭐 대통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도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면 할 말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는 것이고 고발의 의미가 있든 없든 따라서 지금 뭐 대통령한테 가서 구치소에 가서 이게 무산됐다 무산되지 않았다 이건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예.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안 나올 거 알면서 간 게 정치적인 이용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정치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정조사든 예. 또 국정조사의 특위든 특별위원회가 붙었으니까 더 특별하게 뭔가 해보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헌재 심판에 몰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구치소에 가가지고 뭐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뭐 내란 수괴라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부른 지는 오래됐지만 내란 수괴 어쩌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적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안 나올 줄 알고 간 것도 다 정치적인 행위고 뭐 거기서 또 야당 의원들은 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접견 의사가 없다. 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그 또 구치소장이 나와서 전달하니까 그냥 머쓱하게 또 다 나왔어요. 또 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의원 한 사람 민주당 의원 한 분은 거기다가 이제 또 윤 대통령이 독방을 몇 평짜리를 쓰고 운동을 몇 시간 하고 또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또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는요. 저는 내란 특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좀 그 정치적인 거를 하지 말고 전반 이 지금 헌재의 심판에 좀 집중해 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이 양대 축에만 좀 집중하고 좀 정치적으로 좀 저런 건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국정조사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에서는 연장을 하고 싶겠죠 민주당은 왜 자꾸 이제 뭐 보면 TV들이 중계도 해주고 자꾸 가서 하는 모습들을 해주니까 야당이 굳이 저걸 안 할 리는 없어요.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건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 절차로 다수당이 하겠다는데 그걸 뭐 다른 데서 무슨 이런 시위로 막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하긴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들이 정말 저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이제는 자료 그림인지 생중계 그림인지 헷갈릴 정도니까 조금 자제할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측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계엄이 정당했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열었다. 계엄 선포. 그럼 대통령이 왜 못 나오죠? 국정조사에? 국정조사가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아무리 지금 여당과 대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당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렇게 정당하고 그렇게 할 말이 많다면 변론기에만 나가지 말고 헌재에도 출석해서 주장하고 어제나 지난번처럼 국정조사도 나가서 당당히 얘기해야죠. 왜 국정조사는 안 나갑니까? 근데 이걸 그래서 국정조사 안 나갔으니까 구치소 찾아간 거 가지고 보여주기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속내는 다 알아요 우리가. 여당의 속내 알고 야당의 속셈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조사도 말이죠. 뭐 연장하고 안 하고가 지금 이게 본질이겠어요? 헌재에서 결정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형사재판하고 달라서 내란죄를 다루긴 합니다만 과연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걸 따지는 거예요. 헌재에서는. 이런 건 다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절차 문제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만 대통령이 당당하면 나와야죠.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국회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로. 왜 회피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결론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기각될 확률이 왜냐하면 이 높다. 사항이 지금 저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건데 이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정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법률이 정한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글쎄 이 제청이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주장은 이거 아닙니까? 이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예. 거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겐 그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명백하게 사실 팩트에 위반될 때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법원이 이것도 받아들이면 이제 헌재가 판단해야 돼요.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또 지연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은 뭡니까? 여당 보고 헌재고 한 얘기가 재판 늦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헌재도 재판 늦추지 말고 법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늦추지 말고 이 지연으로 느껴진다면 이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판례에 따라서 검찰 주장대로 좀 기각될 가능성 높다 말씀하셨는데요. 기각 여부는 이제 검찰이 판단하고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아주 이례적인 출정 모습이에요. 아마 뭐 연합뉴스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나왔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보통 재판정에 나올 때 어떤 재판이든 그냥 묵묵부답하고 들어갑니다. 기자들은 뭐 수 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쓱 가는데 오늘은 서지는 않고 가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속사포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재판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테니 걱정 마시라는 취지였잖아요. 여러 뭐 앵커도 들으셨을 텐데 예. 자, 왜 그랬을까? 저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거예요. 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체근을 하면서 물론 이 대표가 체근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체근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곧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왜 당신 재판은 온갖 침대 축구를 하느냐 이런 그 비판이 있으니까 본인이 부담스러운지 그거 다 빨리빨리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말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놓긴 내놨는데 하면 더 부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빨리 받아야죠. 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